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으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지난 6월 11일 채무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로 보낸 뒤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종모 행정관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현직 비서관의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해 기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핵심 측근 2명을 공개 처형한 이후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숙청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으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합의문을 남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합의문 문구에 대해 특검의 부정적인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긋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는 합의문 문구를 강조하며 특검의 불씨를 살렸다는 입장입니다. 홍문종 총장과 CBS 라디오에 동반 출연했던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입장은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도 또 특검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합의한 대로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또 출구 작전을 마련할지, 양당이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지, 이거는 일단 국회 하면서 그리고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또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논의한다는 건 이건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투기가 다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여당은 여당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홍문종 사무총장님은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특검은 저쪽에서 특검의 특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엊그저께까지 입장이었죠. 예. 특검을 계속 논의한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저께 아침까지 입장이었죠. 계속 논의한다도 새누리당에서 못 받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다까지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명문화 했죠. 예. 이 얘기는 특검을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지난 6월 11일 채무군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로 보낸 뒤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초구청 국장과 청와대 행정관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정보를 확인해준 조 국장에게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보도하고 최근 조 국장을 만난 정환봉 한겨레 기자는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최동욱 총장 임명 당시부터 혼외자식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묵인하다가 이 국정원 사건 때문에 갈등 구조가 생기니까 그때 카드로 쓴 것 아니냐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에 따로 한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당시 지금 현재 그
조 국장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라고 지목된 이제 조행정관, 청와대 조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직속 이제 상관이 이재만 정무비서관입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인수위 시절에 이재만 정무비서관이 이제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구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도를 했었다라는 이제 그 뒷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점을 좀 추정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찰이 청와대 현직 비서관의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해 기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시사저널 김지영 기자는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을 조회했고 사무실에서 개통해서 쓰고 있는 전화까지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 8일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인사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기사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KT 이석채 회장과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 등에게 인사청탁 내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 나흘 만에 신동철 비서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 기자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지영 기자는 11월 11일 자신의 통화 내역이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말입니다. 기소 전에 조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경찰로 이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에 경찰에서 수사하는 단계에서 네. 그 목적도 취존을 찾아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청와대 인사의 비리 의혹을 이러면서 예. 권력기관이 수사기관에 뭔가 이 부분 좀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입장만 반영을 해가지고 경찰이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고 확인이 됐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취재원을 저희가 밝히지 않으니까 네. 이게 허위사실이다 이런 논리를 좀 내세우는데 어떤 대한민국 기자가 자신의 취재원을 갖다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언론 생리를 모르는 건지 네. 알고도 묵살했는지 네.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핵심 측근 2명을 공개 처형한 이후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숙청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장성택의 나머지 측근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성택의 매형인 전영진 쿠바 주재 북한 대사와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도 최근 본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언론도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측근 2명의 공개 처형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으로 불거진 정교분리 논란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승스님을 대신해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나온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일부 종교인과 지식인, 언론인들 역시 종북, 불순불자, 빨갱이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대열에 서 있다면서 좌우 대립과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어온 우리 모두의 가슴속엔 이런 개념은 무서운 개념으로 깊이 각인돼 있어 뜻있고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그런 발언이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임명진 목사도 종교인의 시국 발언 문제에 삼는 것은 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아니 성경의 제목 자체가 유대인의 왕, 내란 수괴죄입니다. 내란 수괴죄.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민주당 특검 요구 협상용이었나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국회 의사 일정이 정상화됐습니다.
국가기관의 지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이른바 양특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양보한 결과입니다. 지난 며칠 민주당의 행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합니다. 이때부터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머지않아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잔뜩 호기를 부립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독한 마음 먹고 가자고도 했고 내용 있는 특검과 특위를 확실히 관철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새누리당과의 사자회담에 임합니다. 그 결과로 내놓은 것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는 합의, 특검은 계속 논의로 요약되는 합의사항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받는 대가로 새해 예산안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내줬습니다. 어젯밤 사자회담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나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표정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여야가 챙긴 정치적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양당 대변인이 발표한 합의사항 4번째 항목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여야 입장에 따라 엇갈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야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다만 그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 도입 여부 그 자체도 계속 논의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검 도입 합의, 시기와 범위만 계속 논의와 특검 도입 여부를 포함해 시기와 범위 계속 논의가 갖는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의 문구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 공방이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특검 도입 여부 자체를 포함한 논의 계속이라는 의미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다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믿었지만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 직을 걸겠다고 한 김한길 대표의 말만큼이나 공허할 뿐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6.6도, 현재 습도는 69%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